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설립되는 전문 공기업 바로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죠. 3기 신도시 조성부터 청년들을 위한 지분 적립형 주택 시범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서울 마곡지구와 동탄 신도시 등 다수의 수도권 신도시 설계에 참여한 주거 도시 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김세용 GH 사장 모시고 공사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죠. 조금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제 또는 혹은 이제 우리가 개명을 해가지고 G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H. 저는 이제 사석에서는 굿하우징이라 그럽니다. 굿 하우징. 네. 예. 근데 이제 좋은 주택. 네. 예, 경기 하우징이죠. 예. 이죠, 야구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건설 관련 공기업 중에 예. LH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실제 규모나 이런 게 이제 LH 다음으로 크다. 그리고 경기도를 맡고 있고, 네. 현재는 한 50여 개의 프로젝트를 한 60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하우징 GH. 지금 집값 저희가 앞 프로그램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래서 조금 뭔가 심리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많아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혹시 경기도도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나요? 경기도 이제 서울이 선행을 하면 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도의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예. 올해 초에 이제 그런 예견을 한 후부터 예. 올해 이제 경기도의 물량을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예. GH 물량은 대폭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서울 같은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도는 아직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겠네요. 그러기 전에 막아야 되겠고요. 그러기 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집값이라는 게 공급, 예.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금리 이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예. 지금 이제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 많이 약해졌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난 한 2년간 공급이 부진했던 게 사실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지난 한 4, 5년 전에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조기에 빨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공급, 세금, 금리, 집값을 좌우하는 세 개의 변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막아서 집값이 더 오르는 거를 조금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지금 공급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급이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앞에 있다.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싸게 공공분양주택을 많이 공공주택을 지금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GH도 3기 신도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 조금 청약이 늦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신도시가 조금씩 늦어지는 거는 예. 3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기도 그랬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토지공사를 먼저 하는 그 전에 보상을 먼저 하죠. 보상하다 보면 이제 소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땅 주인들하고 보상 가격이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토공사인데 토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문화재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저 기한이 좀 연장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공공분양 쪽에서 사전 청약이 취소가 된 게 한 4만 건쯤 돼요. 예. 또 다행히 이제 GH는 지금 사전 청약을 제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GH는 사전 청약은 안 받았습니까? GH는 좀 원래 정책적으로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4만 건이 이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긴 돼요. 그래서 사전 청약. 최대한 이제 사전 청약은 이제 정부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해제죠. 그건 뭐 그렇게 치더라도 원래 그걸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분양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LH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GH는 사전 청약을 안 했는데 안 했지만 이제 LH 지구에서 하는 곳은 있기 때문에 예. LH, GH가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능하면은 공기를 앞당겨 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아까 이제 보상 공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분양이 좀 하반기나 내년에 조금 물량이 나옵니까? 나오죠. 예정대로 하면 나오고 지금 하남, 교산, 뭐 남양주, 왕숙 이런 데가 좀 빨리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사지구, 이사대책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2월 4일 발표한 대책. 네. 그것도 한 7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꾸준히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뽑는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해서 뭐 GH가 경기 하우징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우리 시청자들 가져도 될까요? 그렇게 불안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것도 안 될까 하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소위 그 패닉 바잉 이런 게 다시 나타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닉 바잉을 이제 한번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겠고 일단은 공공 사이드의 정책을 좀 믿으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서 GH가 참여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게 GH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GH가 한 95% 비율 하는 것부터 20%, 30% 하는 것까지 다양한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LH하고 GH가 한 7대 3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70대 30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LH 구간하고 이제 GH 구간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GH가 좀 속도를 내는 곳이 좀 많다 보니 이 기회에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본금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GH가 속도가 좀 비교적 제대로 가는 편이니까 참여 비중을 좀 늘리고 싶은데 늘리려면 자본금이 좀 막중이 돼야 되죠.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저희가 뭐 한 LH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 연역도 작지만은 제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매년 정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LH 같으면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GH는 자본금으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법 개정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것도 자본금으로 인정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채 발행이 저희가 이제 자본금의 350%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LH는 지금 500%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보상하고 이러려면 이제 토지에 초기에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개발해 가지고 회수하는 이제 그런 사업 구조인데 이 초기를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자본금도 늘리고 공사채 발행 한도도 늘려가지고 우리가 좀 실탄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하려면 이제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 되죠. 법 개정에 뭐 조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국회에 좀 뭐 어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은 안 됐는데 여전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번 국회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GH가 좀 사업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LH는 좀 환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근데 뭐 지금 그걸 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급하니까 서로 도와서 빨리 가야 될 상황이에요. 사업을 빨리 속도를 내게 하려면 GH가 자본금을 좀 늘리고 또 이 채권 발행 한도를 좀 늘려서 뭔가 좀 진척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요. 지금 그 GH가 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분 적립형 주택을 추진하겠다. 이 지분 적립형 주택.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이게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 하면은 아직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작년 9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1년 가까이 그 시행 세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정부가 가다듬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 같으면은 그 국민주택 규모가 한 10에서 11억 정도예요. 살려면 10에서 11억. 경기도 같으면은 한 5에서 6억 정도. 근데 이거를 지금
사기는커녕 전세 얻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MZ 세대들 전세 얻기도 힘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 20%만 갖고 오시라.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한 2억, 경기 같으면 한 1억. 1억에서 이걸- 1억 5천, 그렇죠. 1억 2천. 예. 네. 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등기를 해드립니다. 등기를 해준다. 네. 네. 그러면 이제 GH 지분이 80%,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20%, 가지고 공동 등기를 해드리는 거죠. 공동 등기를 예, 한다. 네. 일단 이제 20%지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20% 지분이지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계속 어디 이사 다니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장을 해드리고 예. 나머지 20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해주시라. 20년간. 예. 그거를 이제 뭐 조기 납부도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최장 20년 정도에 나눠서 내주시면은 본인의 지분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거죠. 지분이 늘어난다. 네네. 내는 돈만큼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때마다 이제 등기를 다시 해드립니다. 등기를 다시 해주고. 네네. 그러면 뭐 소유 기간 제한이라든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제한들이 좀 있습니까? 전매는 이제 그 거주는 5년, 거주는 5년 그다음에 이상. 전매는 이제 10년. 10년 이상 되면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분만큼 떼가는 거죠. 지분만큼. 네네. 네. 그럼 20년 이상이 되면 이제 온전하게 자기 집이 되는 거죠. 자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이 실질적으로 좀 생기는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지분율은 물론 20%로 조금 네네. 처음에는 낮지만. 그래서 왜 이게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예. 정부가 한때 하겠다는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토지 임대부는 토지가 자기 게 아니죠. 땅은 자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안고 없는 찐빵 뭐 비슷한 건데. 땅이 자기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자기 거지만 뭐 아시다시피 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리고 토지가 자기 게 아니니까 매달 임대료를 내줘야 되는 거죠. 토지는 빌려 쓰는 땅에 거니까. 대한 임대료를. 예. 예. 그래서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토지 임대부 주택도 기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MZ 세대 정서라든가 지난번 우리가 경험했던 패닉 바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 집을 갖고 싶다. 네. 이런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내 집은 갖고 싶은데 목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20%만 갖고 오시면 주거 안정과 동시에 내 집을 드리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지분정비형 주택을 GH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우선 어느 규모로 지금 할 겁니까? 처음 시작은?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예. 저희가 뭐 이제 이사회 통과되고 도의 의결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을부터 첫 번째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사 착공은 내년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광교하고 광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광명시 정도에 네. 저희가 이거를 상품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네. 규모는 대략 한 두 개 합치면은 한 2,000세대 이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2,000세대 이상. 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도 GH 가는 경우는 지분 정비형 주택을 네. 많이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예. 상당히 그건 부담이 적게 자기 집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광교와 광명 하게 되면 언제쯤 입주가 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내년 그 인허가 받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기서부터 착공하면은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걸리신다고 봐야죠. 미리 이제 그런 걸 구상을 좀 MZ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구상을 좀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GH가 발표되는 걸 이제 네,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작전을 좀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에 따라서. 돈도 모아두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게 하남 교산지구였습니까? 뭐 주민 생계 조합하고 예. 생계 지원 대책 상당히 합의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기 신도시 최초의 사례인데 예. 그 관련 법에 그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뭔가 용역이나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주민들이 철거 영역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십니다. 철거 용역.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철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위험하고. 네.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이제 법의 취지는 예. 주민들이 이제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수용당했으니까 물론 보상비 받으시지만은 뭔가를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면은 철거보다는
현장 관리라든가 좀 더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 GH가 제안을 했던 거고 예. 주민들은 이제 철거를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줄다리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잘 타협이 돼서 서로 윈윈하는 이제 그런 최초의 그 가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현장 철거는 관리 이제 영역, 철거는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예. 네, 덜 위험한 덜 거를 위험한 걸로 하시겠다. 네, 예.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군요. 예, 예. 자, 이 지금 일기 신도시 재정비도 주요 과제인데요. 지금 아까 선도 기준, 선정 기준도 다 발표했잖아요. 이제 네, 곧 제안서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형 정비 방안이다.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GH가 혹시 어떻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여기서? 네, 저희도 작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GH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총괄 관리자의 역할 예.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주택 요구라든지 이런 걸 지금 꾸준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 왔는데 예. 지금 30년 전하고 너무나 다른 게 그때는 우리가 사실 신도시를 일기 신도시 할 때는 4인 가구가 표준 타겟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이 1, 2인 가구가 예.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30년 전하고 전혀 다른 환경의 주택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UAM이나 이런 이제 첨단 모빌리티가 여기에 반드시 가줘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거가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도지구의 용적률 싸움보다 더 중요한데 그렇군요. 네. 환경의 변화에 맞는 네, 새로운 네. 형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 뭐 선도지구 지정이야 주민 동의가 높아야 되니까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시행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GH에서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또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건? 지금 판교의 GRDP가 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한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고부가 가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3판교를 저희가 하거든요. 네. 세 번째 판교를 이제 그거는 조금 지난 1, 2판교랑 다르게 보자. 1, 2판교가 GRDP도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없어요. 너무 멀어요. 놀 곳도 없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고 예. 홍대 앞에까지 가서 놀아요. 예. 또 와요. 예. 길에서 버리는 시간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판교는 저희가 컨셉을 직주락학, 직장, 주택, 노는 놀고, 거,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학교 내지 이제 예. R&D 예. 이걸 같이 넣어주자. 예. 그래서 이 안에 일종의 토탈 솔루션이 되게 해주자. 예. 이렇게 지금 개념 잡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김세용 사장이었습니다. 교환 시간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